채권 시장의 동향을 통해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어보는 채권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현대증권의 박혁수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최근에 가장 큰 이슈를 꼽으라면은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일 텐데요. 네.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 금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일단 뭐 시청자들이 지금 계속 네. 그 주가 얘기만 하다가 채권 얘기를 하니까 좀 많이 당황하실 텐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청자 여러분 계속 주가라는 종목에 숲에 매몰되셨다가 잠시 숲을 빠져나와서 네. 숲 전체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그런 숲 상황을 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채널은 돌리지 마시고 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난 17일 날 재정 위기, 그러니까 그런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연방정부 예산, 그게 시한부로 타결이 됐죠. 타결이 됐는데 이게 원래 정상적으로 타결이 됐으면 시장 금리가 상승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예. 왜냐하면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들이 사라지고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들이 재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 정치적 협상 타결된 것들이 불완전하게 타결이 됐다는 것이죠, 시한부로. 그러면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로벌 모든 국채 금리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녹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들, 네. 녹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미국이 양적 완화 축소를 시사한 이후에 금리가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상승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연방정부 협상 타결 이후에 금리가 변동폭인데 오히려 네. 하락을 했죠, 글로벌 금리들이.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크게 두 가지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예. 첫 번째로는 이제 주가하고 금리하고 다르게 가는 궤도 여기로 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시장이나 주식이나 채권 시장이나 양적 완화 축소 우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크게 가는 것도 양적 완화 축소고 그리고 채권 시장이 강하게 좀 하락을 했던 것도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차트 보시면 네. 미국 금리가 저점 대비 한 137bp 정도 상승을 했죠. 근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30% 정도 되돌림 과정을 보인다 그러는데 지금 한 48bp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돌림 과정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는 크게 큰 부분은 통화정책 변화인 것 같습니다. 다음 차트 보시면 FF 선물 금리가 이건 이제 시장에서 FF 선물 금리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겁니다. 근데 2015년 말에 대한 FF 선물 금리 기대를 보면 1.5% 수준에서 0.69%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예. 말하자면 시장에서는 연준이 2015년 말에 1.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예상을 했다가 재정 위기, 재정 불확실성이 터진 이후에 한 0.7%로 하향 조정된 것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채권 시장 변화는 미 재정 정책의 불확실성, 그리고 양적 완화 축소 시점의 지연 가능성, 이 두 가지 팩트로 인해서 최근 채권 시장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 이슈 이외에 경기 변수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금리의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까요? 일단은 경기 상황은 예.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 중국 GDP가 발표가 됐죠. 그러니까 시장 컨센서스가 7.5%냐 7.8%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반응할 수 있겠지만 7.5%라면 상당히 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7.8%라면 이제 시장 예상이 부합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표된 경제 지표들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좀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 연말 연초가 되면 12월이나 1월 달에 되면 다시 미국의 예산 협상이라든지 부채 한도 상향 조정 리스크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미국 4분기 GDP가 연방정부 폐쇄 때문에 좀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고요. 또 내년 1분기 GDP도 만약에 원만하게 미국 재정 위기가 해결이 안 될 경우는 내년 1분기까지 이런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재정 불확실성이 그렇게 크게 오래 가지는 않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본다면
나쁘지는 않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그런 리스크 요인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 시장금리 방향성 부분은 당분간은 이런 그 경기 회복 기대는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미국 정부가 어그러지면 경기 회복 기대라는 부분이 모래성 위에 쌓은 경기 회복 기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어그러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을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금리는 좀 미국 재료들을 관망하면서 좀 옆으로 기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경제 지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GDP 성장률 예상치 7.8%로 한다고 하면 부합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우리 같은 경우에도 3분기 GDP 성장률 발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지금 2분기에 2.3% 나왔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볼 때 3분기 GDP는 한 3% 초반, 그리고 4분기 GDP는 3% 후반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지표들은 상당히 좋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G2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G3가 세계 경제를 끌고 가는 상황에서 유로존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G2가 세계 경제를 글로벌 경제를 끌고 가는 상황에서 미국 경제가 자칫 잘못하면 내년 1분기까지는 좀 성장이 예상보다 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나 4분기 경제 지표까지는 좋을 가능성이 있다. 좋지만 결국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영향이라든지 내년 초반에 재협상 여부 그거에 따라서 좀 성장 눈높이가 좀 낮춰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앞서서 사실 제가 할 말을 대신해 주셨어요. 네네. 이 시간 우리가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좀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네네네. 말씀을 해주시면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집중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지금 우리가 경기와 채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하지만 최근에 좀 움직임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론 이것들이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거긴 하지만 네네. 경기 모멘텀 이외에도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 여러 가지 모멘텀이 좀 작용을 하다 보니까 네네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좀 헛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사실 저도 이제 채권 전문가 입장이라고 하지만 가끔 이제 매크로 변수하고 금리하고 다르게 갈 때 상당히 좀 당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채권도 같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건 이론적으로 보면 자금 흐름이나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이론적으로 보면 경기 흐름이나 시장 금리 흐름이나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회복이 되면 첫 번째로 기업들이나 가계의 자금 소요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금 소요가 증가한다는 건 그만큼 금리가 오르는 요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경기가 활성화될수록 그러니까 소비나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수요 측면의 인플레 압력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것도 금리 상승 요인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통화 정책 측면에서 이런 경기가 급격하게 팽창되는 걸 막기 위해서 통화 정책상 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죠. 그러니까 경기와 금리는 오히려 같은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이론상을 보면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보면 대내외 경기와 금리가 상관성이 좀 많이 괴리가 되는 측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첫 번째로는 최근에 경기 사이클이 상당히 많이 짧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선행수로 보면 최대 상승 기간이 1년이 채 안 되거든요. 과거 경기 사이클로 보면 한 1년, 2년 정도까지 경기 선행수가 상승했었는데 최근에는 경기 선행수가 최대 상승해봤자 1년 정도밖에 상승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에서 보시면 금리와 경기 지수를 보면 변곡점들이 상당 부분 일치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변곡점하고 금리 변곡점하고 많이 떨어졌죠. 예, 그러네요. 네, 근데 이거는 결국은 첫 번째로는 대내외 불확실성들이 연이어서 발생하면서 지금 경기가 회복된다는 지표가 나오더라도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할 것인가? 그에 대한 의문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9월달 물가 상승률이 0.8%를 나타냈지 않습니까? 금리는 상당히 물가에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낮은 물가 상승률은 결국은 지금 경기 회복이 어떻게 보면 물가 상승 자극을 안 하고 오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을 반영하는 거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글로벌 유동성들이 많아지면서 그 채권 소요가 많이 증가를 하면서 좀 경기 지수와 좀 시장 금리가 괴리된 측면들을 나타나고 있다. 근데 그 긴 흐름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그 시장 금리는 경기의 그 경기 지수의 수렴할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뭐 채권 시장의 장단기적인 전략이라던가 혹은 금리의 방향성에 대해서요. 일단은 이제 그 서두에서 모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라든지 현재 경제 지표는 상당히 좋다. 그러고 봐서는 시장 금리가 올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10월 달에 불거진 미국 재정 불확실성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됐다면 금리가 그 지금보다는 더 올랐을 텐데 이게 3개월 시한부로 됐다는 거죠. 불확실성이 남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올해 연말 연초에 미국 재정 이슈들, 그러니까 그 연방정부 협상이라든지 부채 상한 조정 그런 부분이 어떻게 타결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관망하면서 당분간은 좀 그 박스권 장세를 좀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주가는 네. 좀 다른 측면이 좀 있습니다. 주가 같은 경우는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가는 오히려 양적 완화 축소 시기가 지연된다는 그런 호재를 만났기 때문에 주가는 채권화와는 다르게 좀 강세로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채권 시장의 현안을 비롯해서 경기와 채권 시장의 기본적인 연관성까지 자세하게 또 짚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은 현대증권의 박혁수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